자, 그러면 우리 민족의 유민의 역사, 앞서 이 고려 시대의 유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사진을 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11세기, 12세기 고려 시대죠. 고려 시대. 그때 이 거란이 이렇게 큰 세력을 했죠. 5세기 중엽부터 1125년까지 거란의 몽골의 혼혈족, 이게 돌골족이라고 그런 거야. 돌골족.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고려와 잦은 충돌이 있었던 상당히 큰 세력으로 이렇게 발돋움했던 거예요. 역시 이 동북 삼성 지역을 거기를 제패를 하니까 그 외의 지역을 다 이렇게 제패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 네, 여진족, 네, 1115년도 세운 나라이죠. 고구려하고는 이제 연대를 하고 좀 좋은 관계를 갖고, 또 발해의 주요 구성원이었다가 발해가 그냥 멸망한 후에 나름대로 거란의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후에 이제 금나라를 세워서 이제 세를 확장을 시켰죠. 그런 여진족의 여러 부족을 이제 통합을 시킨 거죠. 그때 이제 누르와치인가요? 누르와치. 그러다가 1125년 송과 연합해서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는 이제는 금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됐죠. 네. 이게 또 세력이 주로 이제는 거란은 이 북방 지역이었지만은 이 금나라 여진은 이 남방 지역, 저기 베이징, 항어강까지 쭉 차지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배경, 11세기, 12세기 이런 한국에서 어쨌든 고려 시대 때에 유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또 원나라 얘기 있잖아요. 원나라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나라가 뭐 금도 그렇고요. 아주 대원 대몽골국, 이게 1271년부터 1368년까지 97년간 이 중국 대륙을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 몽골 제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제패한 그런 아주 칸이었죠. 이 원나라를 만든 사람이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이죠. 제5대 대가 쿠빌라이 칸. 네. 그래서 1271년 원나라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1259년도부터 1350년 한 100년 가까이를 고려에 대한 이 간섭, 원간섭기를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고려인들의 요동지역 강제 이주, 네, 이때 몽골의 침입에 대폭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날 이 고려, 그러니까 원나라는 고구려의 이 왕 이름이 이제 충자가 붙잖아요. 뭐 충렬왕, 충선왕 이렇게 하는 게 이 충자가 붙은 게, 그러니까 원나라에 충성을 다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신하국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간섭기에 왕 이름에 이제 충자가 붙었던 것도 좀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때 충선왕 같은 경우는 이 심양 이쪽에 우리 고려인 유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 뭐죠? 안무 고려 군민관 총관 이거를 두고선 거기에 심양 왕으로 봉하기도 했다. 뭐 그런 역사적 기록들도 있습니다. 네, 원나라 때도 이렇게 우리의 유민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시대 정묘 병자호란 때입니다. 이때 조선시대 정묘호란, 이 병자호란 때는 이제 인조 때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이죠. 그래서 그때 후금, 누르와치, 이 정묘호란, 그때 1627년도에 그때 어쨌든 그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침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후금이 청리로 바꾸죠. 황태극에 의해서 청태종이 되는데, 이때 1637년, 네, 그리고 10년 후에 또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조선인을 전쟁 포로로 해서 많이 만주로 끌고 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에 보면은 만 60만 이상, 뭐 66만 명이 이 조선인들이 전쟁 포로로 그러니까 심양 그 지역으로 이렇게 끌려갔다, 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정묘호란 때보다 병자호란 때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나중에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돈을 주고 속환이라고 하는데, 다시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문제, 뭐 이런 게 상당히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이 후금이 있을 때에 이제는 판도, 네,
이제 몽고, 후금, 또 명나라 이런 게 있죠. 후금이 등장. 네. 여진족이 나중에 후금이 이제는 만주족으로 바뀌면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청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이제 17세기에 이제 청나라의 판도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백두산 위에 우리 이제 연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네, 거기가 이제 후금의 이제 발원지가 되죠. 나중에 이쪽 지역을 이제 봉금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청나라가 상당히 큰 세력권을 형성을 했던 17세기의 청나라의 세력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 한반도, 이 작은 나라 얼마나 많이 참 전쟁도 일으키게 되고 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고려 시대,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어쨌든 발해가 또 멸망하고 나서 이 고려 시대, 이 조선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만주 지역으로 이 전쟁 포로로 강제 이주한 사람들이, 고려인 조선인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면서 이들을 다시 이 조선 시대 때, 인조왕 때는 이들을 다시 본국으로 이 송환에 들어오는 그런 요구도 했고, 그래서 그냥 들어오지 못하고 그거를 비용을 주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일, 이게 있었죠. 조선인 포로 소환 요구와 이 속한 문제,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게 1637년도 상황을 보니까 2월 달입니다. 1637년 청나라 군대가 이 주둔하고 있는 조선인 포로 송환가로 남자는 100금, 즉 은양, 단양, 여자는 100금, 3냥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송환 기간은 10년, 1637년에서 1646년으로 한정을 하고, 이 기간이 경과가 되면은 포로들은 자동적으로 이 청국인으로 편입을 했다. 이런 이런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 속한 이런 문제, 포로 송환.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조선은 이성구를 일자 속환사로 임명도 하고 이 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주 거래가 심양성에 있는 이 속환시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속환가가, 그러니까 그 포로를 송환해 오는데 이제는 그 대거라는 그 가격이죠. 그거가 급등을 해서 어쨌든 그 피로인 가족과 이 조선 조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11월 달은 청이 그렇게 도망을 쳐서 다시 이 조선으로 오는 그런 포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도망간 포로들을 다시 잡아서 되돌려보내라, 이런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조왕이 어떤 이들을 수색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참 우리가 이 전쟁포로 끌려간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 보면은 인조실록에 보면은 이때 당시를 탄식하는 인조왕의 이 탄식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식문을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슬프다. 무고한 우리 백성들이 이 역당에 잡혀가서 곤욕을 그리워한 나머지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하여 돌아오기를 마치 그물을 벗어난 토끼가 숲속으로 뛰어 들어가듯 하였다. 몸을 숨겨 목숨을 부지하기에 바빠 이미 본업도 이뤘는데 일제히 찾아내어 결박하여 보내기를 도적들을 대하듯 하여 자식은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이별하고 있다. 서로가 헤어질 때에 정리가 극도에 달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기도 하고 혹은 일부러 굶어 죽기도 하며 심지어는 수족을 잘라 이별을 보류하려는 자도 있다.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의 기름을 당하여 가는 도중이나 옥중에서 죽는 자도 많이 있다. 게다가 관리들이 엄한 독촉에 쫓기고 연루될까 두려워하여 인족을 침노하는 등 그 해독이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다. 심지어는 여행하는 사람을 강제로 붙들어 그의 족속을 대신하여 보내는 일도 있었고, 조정에서는 기한이 긴박하여 일일이 판별할 수도 없어서 원통함을 아는 채 함께 사지로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세송, 그러니까 다시 포로를 잡아가지고 다시 그 청나라를 보내는 걸 세송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하여 빚어진 일인데도 관리들을 호령하여 결박하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으니 참 이 어찌 인민의 부모가 되어 차마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인조왕의 한탄입니다. 형편이 급박하여 그만둘 수 없는 일이긴 하나 마치 제 몸에 삶을 베어빈 창자를 채우고 또 사괴를 손상시켜
얼굴과 눈을 구원하는 것과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고 감싸 보호할 책임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하겠는가. 인조 18년 1640년경 인조 18년 12월 20일 12월 달이었으니까 아주 추운 겨울 이렇게 하면서 인조에 어쨌든 이런 탄식 소리가 지금도 가슴을 여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이 동북 삼성을 무대로 하면서 이렇게 패자로 이렇게 물러나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당하는 우리의 역사의 이 슬픈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고대서부터 어쨌든 조선시대까지 이 동북 삼성, 이 만주 지역 이쪽에서 이 밀려나게 되는 우리 민족의 어떤 이런 슬픈 역사, 유민의 역사, 유랑의 역사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단편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국 동포의